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강희만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특허 제도를 처음에 잘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제 변리사님도 계시고, 이제 뭐 산학협력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어떤 시청에서 오셨던 그 수습 사무관님들도 사실은 여기 계시기도 하고 해서 거기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 중에 특허를 내고 싶으신데 아직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특허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특허 하면 많이 듣긴 하셨는데 저희 특허청이기도 하고요. 이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혹시 또 들어보셨을까요? 이 지식재산이라는 건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기가 발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산으로서 갖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intellectual discovery, property라고 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그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산업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작권. 저희가 음악, 책 이런 거 저작권입니다. 이 저작권은 저희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업재산권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특허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기술입니다. 기술에서 특허가 들어가 있고 실용신안, 이건 이제 고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 이제 기술로 보호하기는 조금 단계가 낮은 그런 형태를 이제 실용신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제 이 디자인 아시죠? 뭐 애플 같은 거, 그 아이폰의 모형 같은 거, 그런 모양들에 대한 내용들을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고 상표. 근데 이렇게 특허는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요. 저희가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은 한 20년, 상표도 10년. 저작권은 아주 오랫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사후 7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는 이게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건데 보호를 해주는 대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대신 공개를 널리 해준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개된 문서에 특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페이턴트라는 의미도 공개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그 어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랑 뭐 하여튼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런 특허 제도가 나타났고 최초 특허법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뭐 특허법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특허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처음에 한국 특허령이라는 게 공포가 됩니다. 사실 요거 전에 1882년에 지석영이라고 우리 옛날에 이제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지석영 그 천연두 퇴치하고 했었던 그분이 특허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고종한테 상소를 올렸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은 안 됐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 1908년에 특허령이 공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 후에 특허법이 제정되면서 특허원이라는 게 창립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1977년에 특허청이 개청했는데 이전에는 산업부 산하에서 특허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특허청이라는 곳이 개청된 게 77년부터 해서 있고요. 요 밑에 세 가지 뭐 요런 거는 우리나라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제도는 사실은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전 세계에 다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 공통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세계 지식재산 기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4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79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다 특허를 내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을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T라고 아실 거예요. PCT라는 건 출원 하나 내면 전 세계에 지금 한 160개 국가에서 PCT를 가입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출원일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출원일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다 출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출원일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PCT를 출원을 하면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다 출원일을 인정을 받아요. 그럼 그만큼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약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사실은 제대로 진행된 거는 뭐 1940년대 특허법 제정되면서부터이긴 하지만 특허청이 개청된 이후에 진짜 독립적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 특허는 역사는 한 이제 120년 정도 되는 겁니다. 보통
특허를 만들려면, 특허를 가지려면 발명을 해야 됩니다. 예, 발명을 해야 되는데, 발명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 단계를, 머릿속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다들. 아, 저런 거 나도 아는데. 뭐, 사실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 요새 뭐 휴대폰도 있고, 어떤 분들 요새 어떤 그 경찰관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보도에 나와 있는, 휴대폰 보면서 나와 있는 그 횡단보도 신호 있죠? 보도에 깔려 있는 거. 그것도 그렇고, 운전하시면서 보다 보면 이 차선을 그려주는 선, 그 색이 있잖아요. 뭐 핑크색이나 초록색이나 그런 선들을 그려준 것도 사실은 다 그 경찰관이나 어떤 행정기관에서 발명을 한 건데, 그런 거 누구든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아이디어라고 하죠. 어떤 일에 대한 구상,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를 현재 없었던 형태로, 현재 없었던 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거를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 등을 새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생각까지만 하면 아이디어고요. 만들어내면 발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아, 내가 했더니 얼마 전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 개그맨 장동민 씨가 그 이제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이, 우리가 이제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은 비닐이고 플라스틱 병은, PET 병은 이제 재활용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재활용 옷이 버려지니까 이 사람이 이 라벨 재어 있는 그 비닐을 병뚜껑에다 연결해서 병뚜껑을 딱 열면 라벨이 다 떨어지게 한꺼번에 하는 그런 발명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꾼 거, 이런 것도 이제 발명입니다. 이 발명에 대한 정의는 특허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면, 발명만 하면 안 되고요. 발명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팔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특허는 아니에요. 특허, 아까 제가 그랬죠. 특허는 보호되면 특허인 거예요. 예, 기술은 공개됐지만 보호를 받아야 특허여야 되는데, 그렇게 특허에서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를 모두 충족시켜서 특허 요건을 만족시키고 그거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면 그게 이제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돼서도 안 되고, 기술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허로 진행이 되어야 보호를 받고 자기 권리를 갖고, 그게 아까 말했던 재산,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재산, 산업재산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특허는 헌법에서도 보호를 받고요. 저작자 발명, 여기 발명가 나오죠. 과학기술, 이게 이제 다 보통 특허를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법률로서 보호하고, 그래서 특허법 1조에서는, 이 특허법 1조는 특허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해서 기술 발전을 해서 산업 발전을 한다. 큰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특허권은 자기가 특허를 받았을 때는 실시할 권을 독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았으면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할 때 그것을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특허 권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 권리는 특허 문서를 만들면, 특허를 받으면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보호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뭐 플라스틱 페트병을 만들었다. 그러면 페트병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갖는 거지, 페트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이상의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이 특허법 안에서 효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어떤 기업에서 특히 그 요새 얘기하는, 많이 아실 텐데,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는 특허를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카콜라의 그 제조 비법, 코카콜라에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특허도 안 냈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보통 노하우라고 해요. 아이디어 상태에서 자기가 그걸 구현을 해서 기술은 갖고 있는데 공개 안 한 거, 노하우라고 하는데, 특허랑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차이를 보면, 특허는 공개된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 노하우는 공개되지 않아서 비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특허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그런 게 있는 게 특허고, 노하우는 사실 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특허는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거나 팔거나 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독점 배타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데, 노하우는 아무 권리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만들고 팔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서 똑같은 걸 만들었으면 그거를 만들지 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허는 자기가 만들어서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똑같은 기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으면 팔지 마. 아무리 자기 처음에 갖고 있던 그 권리자의 그 특허 문서를 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팔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노하우는 똑같이 만들었어도 파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호 범위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가 얘기한 특허 문서에 있는 범위대를 얘기하는 거고, 노하우는 조금 불명확해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거고, 노하우는 뭐 기한이 없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노하우는 사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많이 소송도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좀 더 확인이 어려운 면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내가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권리가 있을까? 내가 발명했으니까 내가 권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명을 한 사람보다 출원을 한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네, 출원을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발명을 했으면 자기한테 권리를 오려면 자기가 출원하면 돼요. 네, 자기 이름을 출원일에 쓰면 자기한테 권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 기업에서 그 발명을 가지고 출원은 회사 대표님이 하세요. 그러면 권리는 대표님한테 있는데, 이런 관계를 보통 얘기할 때 직무 발명이라는 말을 해요. 회사 안에서 발명을 하고. 근데 그런 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가 발명을 했는데 대표님이 출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좀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특허청에다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내용은, 정확한 내용들은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출원인이 권리를 갖는다. 발명자는 권리는 아니고, 예. 그 대신 발명자한테는 특허를 출원할 권리도 있고 특허를 받을 권리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출원인으로 넣으셔야 권리를 갖는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순서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발명을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했어요. 네. 을이라는 사람보다 먼저 했어요. 했는데 특허 출원은 이 을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똑같은 발명이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을한테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발명을 먼저 했어도 출원은,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에디슨이 뭔가를 발명을 했는데, 에디슨이 아니고 그레엄 벨이라고 하죠. 참, 전화기를 발명을 했는데, 이 사람 말고 누군가가 먼저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출원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출원을 먼저 한 거예요. 출원을 했는데도.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뺏기게 생겼는데, 보니까 자기가 먼저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레엄 벨이 우리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갖도록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2012년도에 바뀌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도록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명을 언제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출원만 먼저 하면 돼요. 하루라도 먼저 하면 그 권리를 다 가져요. 똑같은 발명일 때는. 그래서 출원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PCT 얘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출원을 하면, 우리나라에 출원했잖아요. 아까 제가 출원인 효력을 우리나라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출원하면 그 나라에서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출원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또 따로 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받으면 거기서도 미국에서도 효력을 받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PCT 얘기했죠. PCT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PCT 출원을 우리나라로 냈다 하더라도 그 PCT 출원을 하는 걸 가지고 미국에다가 출원을 하진 않았지만 출원일을 인정을 받아요. 아까 출원일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출원을 하면 이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이 권리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출원일 말고 이 등록을 받았다.
하면 출원을 등록을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특허를 내서 등록을 이날 받았으면 이때부터 20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출원한 날짜부터 20년간 유효를 한 거예요. 그럼 아까 PCT에서도 출원일을 인정받는다고 그랬죠. 그 받은 날짜부터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다시 또 출원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출원을 하면 한국에만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이 나라에서만 효과를 받는 거고, 또다시 일본도 출원하셔야 되고 미국도 출원하셔야 되고, 혹시 중국에 출원 안 하셨다 그럼 중국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팔고 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보호받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당 사업을 하시는 나라에다가 출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출원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출원을 하면 이 단계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요. 특허청 심사관들이 이거를 다 심사를 하고요. 저희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각 특허 분야만. 상표 분야도 한 300분 정도 되시고 하는데, 특허 분야에서 각 분야, 기술 분야별로 다 있어서 이걸 이제 심사를 다 하시고요. 심사를 받으면 거기서 등록이 된다. 심사 성립 요건도 다 되고 해서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고 맨 처음에 3년치 등록료를 먼저 내세요. 3년치를 내시면 그러면 이제 특허 효력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 내면 20년 동안 보장받는 거 아니고요. 3년 내면 처음에 3년 동안 보장을 받고 매년 내셔야 돼요. 매년 내셔서 20년까지 다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 특허가 보통 이 효력 자체는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11년, 12년을 효력을 갖고 있으시대요. 결국 그 얘기는 11년, 12년 정도의 특허 등록료를 내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후에 안 내시면 공개된 상태로 특허권은 없어져요. 효력이 없어져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20년을 했는데 20년 이후에 이제 특허권자가 20년 동안 돈을 내서 20년 동안 효력을 가졌는데 이 이후에는 돈을 안 내니까 누구나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른 권리도 자기도 그냥 다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허 출원 방법은 뭐 특허청에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셔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특허 출원 명세서라는 걸 만드셔서 직접 특허청에 오시면 돼요. 특허청은 전국에 딱 2군데 있습니다. 특허청이 대전 하나 하고요. 서울에 태해란로에 강남에 있습니다. 역삼역 근처에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도 내셔도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소인 날짜로 해서 출원일이 이제 소인이 찍힌 날짜로 해서 출원일이 계속 계산이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전자출원 하시면 돼요. 뭐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부 전체에서 제일 먼저 전자화된 시스템을 갖춘 곳이 특허청이에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모든 심사를 이 컴퓨터, 인터넷, 인트라넷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 전자출원도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출원할 때 그 웹사이트 이름이 www.patent.go.kr 특허로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허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행기술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먼저 했는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트병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 기술을 먼저 했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구글링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특허 문서만 또 특별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키프리스라고 요런 특허 정보넷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특허청에 이제 민원실 같은 데다가 좀 더 문의를 하셔서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변리사분들, 이제 특허 사무소 같은 데서 확인을 같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 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 명세서에는 특허의 이름, 어떤 아까 얘기했던 라벨이 잘 벗겨지는 페트병, 플라스틱병 이런 거를
이름으로 해서 하는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발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요약서에 이제 또 그림도 도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명세서라고 하는 내용에 그 여러 가지 그 발명의 설명들도 들어갑니다. 네, 설명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면도 보여드리고요. 이런 형태로 그 전체의 특허 출원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심사를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출원을 하고 나서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는데 어떤 요건들을 보느냐 보면 맨 처음에 돈을 잘 내셨나 출원서 하면서 심사 청구료 같은 게 있거든요. 심사를 해달라고 돈을 좀 내셔야 돼요. 그런 돈을 잘 내셨나 하는 그런 수수료 같은 거를 잘 체크하는 방식 심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식 심사를 한번 좀 해봐야 되고요. 이 방식 심사가 끝나서 심사관들한테 넘으면 여러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발명이 이게 되는 발명인가? 발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이건 발명이 아니고 단순하게 발견이야. 이거 그냥 길을 가다가 발견한 거야. 아니면 자연현상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상에 있는 그 현상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남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던 거를 근데 단순한 발명한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건 사실 발명이 아니죠.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공서양속 위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발명이 되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범죄가 될 수 있거나 이런 건 사실 발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소위 얘기하는 마약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마약을 활용하거나 뭐 이런 거는 발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공서양속 위배라고 해서 저희가 발명으로 쳐주지 않고 그거는 사실 특허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명을 갖고 특허를 만들 때 그 명세서에 아까 출원서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게 쓰였나. 사실은 아까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특허를 만들면 권리로 보장은 받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걸 공개를 해서 다른 분들이 요 특허 출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좀 더 발전시킨 발명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스쳐가긴 했지만 특허법의 목적에서 나온 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특허를 보고 이 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발명을 해서 또 다른 특허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산업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출원서 안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읽어도 잘 알 수 있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 기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심사를 합니다. 그게 명세서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너무 장황하게 써지지 않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이 발명이 정말 새로운 발명인가 아니면 있던 기술도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좀 더 발전된 발명인가를 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면 특허로 등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했지만 그거를 기술적 사상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거를 가지고 창작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수준에 이르는 거 그거를 발명이라고 하고 그 발명 안에 안 되는 거는 자연법칙은 안 되고요. 창작이 아니면 안 되고 뭐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보면 미적 창조물은 안 됩니다. 예술가들이 하신 거는 발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이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간 컴퓨터는 됩니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건 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특허청으로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자기가 했는데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발명을 했더니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그 뒤로 계속 안 돼. 근데 한 번만 됐으니까 이건 된 거야 해서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계속 누가 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이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용기죠. 이게 의약품 용기라고 하는 걸 냈는데 이거를 이제 출원하신 거예요. 발명을 하셔서. 근데 아까 뭐 키프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기술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면 이제 발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계가 달린 라디오. 근데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기 라디오에다 시계 자기가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발명 안 돼요.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책상 위에 책꽂이가 올라간 책상. 이런 것도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발명이 안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거는 발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고 이게 사실 심사관들이 직접 쓰는 문서거든요. 이런 문서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걸 잘 해결해 나가시면 해결을 못 하시면 거절 결정이 되면 뭐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네, 거절 결정이 되실 수도 있고 잘 하셔서 이제 그 선행기술이랑 차이점을 잘 말씀을 하시고 하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은 조금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청에다가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 아까 보니까 산단에서 나오신 변리사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변리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것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등록증이죠. 이런 걸 받으시면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특허만 받으면 이제 돈 번다. 부자가 된다. 사실은 그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만 받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예. 근데 특허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높아지는 거로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이고요. 제 이후로는 우리 이제 특허청에서 나오신 분이 기술 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 수사 같은 걸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이제 특허 창출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저희가 여기 좀 이따가도 잠깐 이제 뭐 상담도 하실 수 있긴 한데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네, 없으시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